네, 안녕하세요. 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진입니다. 앞에 이제 제가 이 영상과 함께 다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면, 기존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제 방송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읽어드리고 뭐 뉴스에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짚어내다 보니까 시간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송 자체가, 또 보시는 분들 자체가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쉽게 그냥 나이브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냥 이 기사와 관련돼서 주저리 좀 떠들다 보면, 그래서 필요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자꾸 드리다 보면, 듣는 분들이 이게 뭐 이거하고 연관된 얘기구나, 또 뭐 이거하고 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였구나, 뭐 이런 정도의 시각만 제시해 드린다고 해도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좀 있고, 아니면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하고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코인데스 코리아의 뉴스에 지금 헤드라인에 걸려 있는 게 이제 리버스 ICO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버스 ICO는 도대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ICO는 아시겠지만 이니셜 코인 오퍼링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모으기 위해서 코인을 파는 형태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ICO를 해서 뭐 누구는 뭐 몇백 배를 벌었다, 뭐 100배를 벌었다, 이랬던 시기도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실제 실물 경제하고 좀 달리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는 이게 전혀 연결점이 없는 상태에서 페이퍼웍만 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문제, 또 이걸 경영이나 이제 실제 이 금융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금융과 아주 맞닿아 있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실패도 있었고요. 이 코인 생태계, 그러니까 이제 코인 이코노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안에 도대체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리버스 ICO가 나오면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보였어요. 리버스 ICO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엔 페이퍼웍으로 이런 코인 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였는데, 리버스 ICO는 기존에 있는 수익 모델, 또는 기존에 어떤 걸 운영하던 회사, 또는 이미 어떤 일부분이긴 하지만 컨텐츠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걸 코인과 블록체인 생태계로 좀 이렇게 옮겨와서 그걸 만들어서 효익을 제공하겠다, 이제 이런 게 리버스 ICO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산업을 블록체인으로 컨버팅, 또는 뭐 리버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기존에 있던 회사가 ICO, 그러니까 코인과 접목시키는 어떤 프로젝트,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가 잠깐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면, 아이고 이거 뭐야, 광고가 잘 안 꺼지는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왜 리버스 ICO 토큰 가격이 왜 낙제점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들을 보면, 이제 지금 1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 업계의 리버스 ICO는 굉장히 핫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이제 그래, 정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제 맨파워를 봐도 그냥 기술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거나, 현재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기업이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그러면 예전처럼 50배, 100배가 또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 시장 분위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알만한 기업에 있는 분들이 대표로 오거나,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 사업을 가져오는 리버스 ICO가 아니라, 나는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어떤 회사의 임원을 또는 대표이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걸로 이제 리버스 ICO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중들 입장에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좀 가지고 프로젝트가 있었던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컨텐츠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테라, 페이 프로토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짚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이제 언급될 때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PR도 좀 있고요. 다시 한번 짚으면서 홍보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이 기업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사를 좀 보면 여러분들도 간파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보죠. 이제 컨텐츠 프로토콜은 뭐 당시에 한국판 넷플릭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제 기존에 뭐 이제 유료로 즐기던 분들도 있었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처럼 광고를 보면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과연 개인들이 자기가 이제 개인들이 이용하거나 즐겨보는 컨텐츠가 어떤 거고 그걸 이용하는 행태가 뭐 잠깐 보는 건지, 한번 보면 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보는지, 이런 단순 데이터부터 어떤 컨텐츠 연령, 그 사람의 습성, 뭐 지역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용자에게 마케팅을 하거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 마케팅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개인이 제공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만들어서 보고 이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그 보상을 이제 기업들이 제공을 할 테니까 기업들이 그 마케팅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돌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게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뭐 이제 여기도 이거는 이제 컨텐츠는 아니지만 이제 이 개인들이 자신들이, 이것도 마케팅하고 또 물려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체죠. 데이터 권익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쓰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데이터 권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주체, 데이터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겠지만 참 저 뭐 신용카드나 은행이나 기타 대기업들이 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분명히 선택이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묘하게 이제 약관을 보면 그 개인 데이터들이 어딘가에는 활용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드사들 보면 이제 개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슨 마케팅 협업이라는 이유로 해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팔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뭐 공식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록체인 철학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사용자들 중에 탈정부 탈중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경제 활동이나 컨텐츠 활동이나 노동 활동, 기타 모든 자신들이 벌이는 활동의 중심에 서서 내가 당신에게 효익을 준다면, 그 당신이라는 건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죠. 거기다 효익을 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용카드 데이터를, 신용카드 사용 이력을 누군가에게 제공해서 그걸 분석해서 저한테 다음 달에 당신 냉장고로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마케팅으로서의 비용을 누군가에게 지불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익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 하나의 사례인 건데, 개인이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하게끔 만든다라는 게 탈정부 탈중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하나 새로 만드는데 그 생태계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데이터는 내가 팔고 내가 보상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캐리 프로토콜은 토큰을 통해서 시장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라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티켓몬스터입니다. 티켓몬스터의, 티몬이죠, 티몬. 그러니까 티몬의 창업주인 분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밖에 이 PR 되는 것처럼 얼라이언스 모델이 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티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조, 판매, 영업, 뭐, 이제 마케팅,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회사들이 특정 쇼핑몰, 특정 윈도우에 국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얼라이언스가 좀 강력하게 맺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테라의 이슈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 이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 티몬이 1년에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게 약 89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2018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정도의 돈이, 물론 이게 코인이 뭐 어느 날 테라 코인으로 전부 다 결제가 전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절감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상당 부분, 그리고 궁극에는 전부 다 절약된, 만약에 그 890억 원이라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기업들, 여기에 물건을 팔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플러스 요소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들도 그거에 대한 할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마일리지나 기타 다른 보상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메인에 내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기업들, 여기에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물량,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이슈, 또 비용, 신제품 개발, 여러 가지들의,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원래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재고 부담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적타임, 그러니까 적시에 내놓을 수 있는. 근데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데 사실 얼라이언스만큼 좋은 게, 또 없겠죠. 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요소인 거죠. 근데 지금 테라 또한, 뭐 처음에 런칭하고 3,000원이었지만, 뭐 최근 가격은 3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존 서비스와 블록체인 연결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니 블록체인하고 기존 서비스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연결할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가 뭔가 하나는 쇼핑몰, 하나는 컨텐츠, 하나는 또 무슨 데이터 주권 이렇게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보상을 제공하고 그 보상이 토큰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큰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큰 자체가 일반 대중한테 와닿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빗썸 기준으로 300만 명,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뭐 400만 명, 500만 명, 뭐 유니크한 유저로 따지면 지금 이제는 100만 명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 이거를 사용하고 여기에 이 선순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사용자들이 토큰으로 보상받는다는 거에 대한 게 와닿지 않는데, 리버스 ICO는 뭐고, STO는 뭐고, 또 무슨 IO는 뭐고, 뭐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가 아무리 설명하고 서비스가 나와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뭐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젠그를 통해서 뭐 리버스 ICO 프로젝트는 계획이 아니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팀과 자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처음에는 그게 기대였지만 나중에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블록체인과 연결이 어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게 이들이 잘못했다. 뭐 이 리버스 ICO 프로젝트가 뭐가 부족하고 뭐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는 이게 블록체인과 어떻게 접목하고 실생활에 중간에 허들이 있었는데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 글쎄요.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건 여기에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 X의 황대성재 파트너가 이제 인터뷰했던 게 나와요. 투자의 관점에서 리버스 ICO는 기존 주식회사의 프로토콜과 토큰 이코노미라는 프로토콜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토큰이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토큰을 회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로 보면 제가 이제 뭐 이 프로젝트들과 관여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에 보면 그걸 끌어가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업은 사업이고 토큰은 별개로 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미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무슨 실마리 또는 뭐 골프로 치자면 잠정구 뭐 이런 대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버스 ICO가 제대로 되려면 이제 제가 했던 표현대로 이 기존에 하고 있던 회사 또는 서비스 모델을 그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에다가 풍덩하고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 완전히 던져서 그 던져진 생태계에서 얘가 살아남게끔 그 유기적으로 걔네들과 잘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되겠고 왜냐면 여기도 주주가 있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 참여하고 있는 사람 직원 여러 관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덩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팀원을 거기다 풍덩 던지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만들고 뭐가 잘 만들어지면 그때 뭘 생각해 보자죠. 왜냐하면 팀원의 기존에 주주가 있고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현금조도 쉽지 않은 보상, 암호화폐로는 더 어렵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토큰에 대한 가치나 이걸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또 발현이 될지에 대한 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토큰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게 사용자들한테는 내가 진짜 보상을 받고 있나 이런 의심과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컨텐츠를 유통하면서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개인이 제공한 어떤 가치 있는 부분들을 보상으로 준다. 또 개인의 데이터를 또 보상으로 준다. 또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아니면 그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을 이제 환원한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사용자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서 이게 제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소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모델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의 기업들이 이런 가치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 가치를 활용해서 이제 2차적인 가공된 가치를 또 만들고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받을 그 보상,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공하는 보상이 개인에게 올 때까지 굉장히 긴 텀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빅데이터가 하루에 10,000개, 20,000개 쌓인다고 빅데이터가 아니니까 이게 적지 않은 기간에 적지 않은 숫자의 사용자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게 가치가 발현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양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 그러면 이 토큰으로 모든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걸 이 경운기 뭐 엔진을 처음 돌릴 때 흔히 이제 우물할 때 마중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하다 보니까 그 마중물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에서 임의로 이제 자꾸 포인트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임의로 주니까 선순환, 그러니까 이 경제는 제대로 생태계는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은데 그냥 임의로 토큰을 주니까 유동성에 문제만 생기고 실제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버스 ICO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 리버스 ICO 이제 요 정도로 오늘 기사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리버스 ICO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들이 설계했던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가치 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가 실제 저장되고 분석되고 가공돼서 기업들이 필요한 가치가 이제 현실화되고 그걸 기업들이 활용해서 돈을 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유동성 설계에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되고 개인들도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코인의 가치가 오르거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때가 리버스 ICO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들이 좀 더 기존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버스 ICO에 대한 기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